쭉 회사를 10년 몇 년 이렇게 다니다가 진짜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간 거예요. 다 이렇게 나이 먹어가지고 캐리어 하나 딱 끌고 간 거잖아요. 그것도 뭐 제가 뭐 MBA를 하러 간 것도 아니고 아무런 밑도 끝도 없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건지 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거를 학교에서 수업이나 이런 걸로 따로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일상생활 자체가,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뭔가 민주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설명하다가 너무 막 이제 감정이 북받치니까 그 친구들 앞에서 이제 우는 거예요. 저도 이제 거기서 이거 밥 먹고 있다가 또 머릿속에 또 띵 들어온 게 또 숟가락이 아니죠. 이 포크랑 나이프랑 딱 넣어두고 이 친구들이 또 이런 이야기 또 하는 거야. 뭘 할 때 가장 행복해? 학교에서 행복하지 않지? 예! 그래요. 자, 그런 이야기. 자유학교를 시작하게 된 자기 이유를 준 영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약간 이건 좀 수학 시간인데, 수학적으로는 선이 이렇게 점들의 이렇게 집합이라고 하더라고요. 점을 딱 계속 이렇게 찍으면은 선이 되는 거고, 이 선들의 또 집합이 되는 게 면이 되는 거고. 제 인생이 있어가지고 어떤 직전들이 이제 있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3년마다 한 번씩은 약간의 직업적인 전환 이런 것들이 쭉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을 좋아해요. 요일 중에 뭔가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이 일이 이렇게 있으면은 안정적으로 좀 돌아간다. 그러면은 실증을 좀 빨리 느끼는 편이에요. 뭔가 이 일을 시작을 했다가 야, 이게 좀 이렇게 좀 지루하다는 게 느끼면은 그새 또 이제 다른 일을 또 이렇게 찾아나가고 하는 성격이고, 나중에 이제 와서 제가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반출을 해보니까 어떤 새로운 일에 약간 이렇게 챌린지가 있는, 도전하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10몇 년 정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날도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주말이니까 이제 월요일날 출근할 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데 월요일날 출근하기가 약간 좀 싫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거기 직장에서 한 3년 정도, 3년 반 정도 이렇게 쭉 일을 했었는데, 거기 조직도 뭐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었고, 뭐 팀원들이랑 이렇게 잘 사이좋게 잘 지내고, 뭐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평탄하게 이제 잘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 가면은 그게 이제 심심했던 것 같아요. 이제 스스로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한 3년 주기로 이렇게 새로운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옮겨와가지고 이제 나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존경할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한 분야에서 예를 들면 5년, 10년 이렇게 길게 긴 호흡으로 일을 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이제는 조금 뭔가 좀 긴 호흡의 일을 내가 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좀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거를 오래 하려면은 아주 잘해가지고 금방 실증을 느끼는 것보다도 좀 좋아하는 일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좋아하나? 즐기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막 새롭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아는 거를 되게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거를 다른 사람한테 또 이렇게 공유하는 거, 설명해 주거나 뭐 전달하거나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일반적인 사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뭐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 카테고리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이제 한국적인 문맥으로 와서 또 이렇게 쭉 이렇게 반출해 보니까 약간 좀 답답한 마음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한국적인 걸 좀 떠나가지고 좀 우리나라 밖에 다른 나라에서 좀 잘하고 있는 곳은 좀 없을까? 이렇게 쭉 이렇게 둘러보다가 그때 제 이제 눈에 들어온 나라가 핀란드예요. 왜냐면 항상 무슨 뭐 이런 거 교육 테스트 하면은 항상 핀란드라고, 제가 전혀 그 문맥을 모르는 나라 핀란드라고 나라가 이제 거기 들어있길래, 그래서 그 핀란드 관련된 책들이나 뭐 교육 관련된 책들을 쭉 이렇게 사서 많이 읽어보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더라고요.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뭐 자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별로 많이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많이 배워야 되는 그런 사회문화적인 그런 것도 많이 갖추기도 하고, 뭐 교육 문화를 좀 떠나서라도. 그래서 굉장히 거기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나라를 한번 좀 이제 가보고 싶다라는 게 이제 슬슬 이제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마다 막 그런 책들 굉장히 많이 읽기도 하고, 핀란드라는 나라가 이제 거기 이제 북유럽에 있다 보니까 핀란드 책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여기 이제 북유럽 쪽 문화의 책을 자연스럽게 보게 돼요. 또 이 동네가 또 너무 또 이렇게 재밌는 나라가 또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나라는 이 나라대로 재밌고, 이 나라는 이 나라 재밌고, 이 나라는 안 되겠다. 여기를 진짜 꼭 가고 싶다. 또 이렇게 책을 또 왕창 또 이렇게 또 읽다가
아, 이제는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이제 가야 되겠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상을 이제 그리고 있었는데, 제가 덴마크 성인 인생학교라고 편하게 설명했다면, 여기 가기 전에는 제가 유럽 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저는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어디 가면은 길게 있는 거를 좋아하지, 막 이렇게 뭐 3박 4일, 뭐 일주일, 뭐 2주일 이렇게는 가기 싫어가지고. 그러면은 여기 뭔가 이렇게 교육에 녹아져 있는 걸 알려면 그 사람들의 일상들도 알아야 되고 사회문화적인 것도 좀 알려면 좀 긴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에 오래 있으려면은 보통 관광 비자는 3개월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오래 있으려면 택할 수 있는 방법이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럼 뭐 학생 비자라든가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핀란드에 내가 학교를 가야 되겠다. 길게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근데 또 이 나이에 또 막 거기 학교 다 가지고 막 또 뭐 이런 거 레포트 쓰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또 이렇게 싫은 거예요. 핀란드에 오래 있고 싶은 거지 학교를 다니고 싶은 것도 아니니까. 아, 이거는 뭔가 말이랑 마차랑 좀 바뀌는 느낌이다.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좀 있다가 뭔가 좀 방법이 없나 해서 진짜 학교도 알아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약간 이렇게 책 읽다 보니까 덴마크라는 나라의 책을 쭉 이렇게 발견했는데, 덴마크라는 나라의 또 학교에 또 이상한 또 유니크하고 근데 희한한 또 학교 그 제도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한국에서는 뭐 인생학교, 뭐 삶을 위한 학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지금은 그나마 그래도 입이 붙어가지고 뭐 포케 스콜레라고 하는데, 그때는 책 읽었을 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이런 단어가 다 있나라고 생각을 좀 막 영어로 해놓으니 포크 하이스쿨이면은 얘는 뭐 고등학교인가? 무슨 학교지? 그다음에 책마다 이 한국어로 바꿔놓은 게 다 설명이 막 다른 거예요. 시민대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대중 뭐 시민학교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고, 민중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대체 이거는 뭘로 불러야 되나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그때부터 또 이 학교에 관련된 또 책을 한국식으로 막 다 읽기 시작했어요. 막 읽고 다 읽고 보니까 여기 이제 여기 덴마크 학교 여기의 장점은 일단은 보니까 시험을 안 친다. 이거 괜찮네. 그 다음에 뭐 레포트라든가 뭐 이런 것도 없고, 마크나 이런 것도 없고, 이거 최적이다.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기간도 뭐 6개월짜리도 있고, 뭐 4개월짜리도 있고, 내가 다 여기 체크하는 거예요. 뭐 이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핀란드에 내가 막 1년, 막 2년 이렇게 가는 거에 비해가지고. 그래서 또 수소문해가지고 또 이제 홈페이지나 이렇게 쭉 이렇게 보는 것도 그렇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 커넥팅 더 닷이라고 하는 여기 점점 연결해가지고 선이 된다는 것도 저는 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 인연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핀란드를 가려고 생각했을 때도 그때 제가 우연하게 알던, 그러니까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연대 교환학생이 가가지고 뭐 창업 쪽에 되게 유명한 스타트업 사우나 그 알토 대학교에 있는 그분이 있어가지고, 정말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에는 아는 사람이 있어도 일도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제가 막상 핀란드를 가려고 하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덴마크를 또 생각을 하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덴마크라는 나라는 진짜 어디 붙어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진짜 이 지리적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트위터로 이렇게 아는 사람 중에 덴마크에서 호떡 장사해가지고 청년 되게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또 그 사람이 또 크게 보이는 거예요. 존재가.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왜냐면은 막 제가 영어라든가 뭐 거기도 덴마크어도 쓰니까 그 찾는 정보의 그 한계가 있잖아요. 정보 불균형이 있으니까 내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덴마크를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내가 아는 정보가 없으니까 학교를 추천을 해달라. 그래서 3개 학교를 추천을 받았어요. 홈페이지 가가지고 보니까 이 보세이 포케 스콜레는 약간 액티비티 위주. 그래서 뭐 가라데, 유도, 태권도, 뭐 수영,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일본어도 배우고, 뭐 한국어도 배우고, 뭐 망가도 배우고, e스포츠도 배우고, 이런 학교였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우롭 코홉 여기 학교는 뭐 세계 시민 교육도 있고, 뭐 소셜 안트레프레너십도 있기도 하고, 뭐 여행도 가고, 여기도 괜찮다. 여기 하나 IPC는 전 세계 학생들이 다 모이는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덴마크에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클래스도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읽은 책도 IPC에 관련된 책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럼 일단은 IPC를 좀 가봐야 되겠다. 책도 많이 이제 읽기도 했었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그 학교가 인기가 많아서 이미 다 접수가 이제 끝났더라고. 그다음에 여기 보세 여기는 내가 이 나이에 또 이제 거기 가가지고 막 이렇게 몸쓰고 하는 거는 좀 힘들겠다. 여기 일단 제끼고, 여기 이제 크로로 학교가 이렇게 남아가지고 학교를 어플라이를 해서 제가 이제 학비를 이렇게 전송하는 날이
딱 그 블랙시트 터진 날이었어요. 영국에. 아직도 이제 기억이 남는 게 한국에서 블랙시트 딱 돼가지고 의결되고 뉴스 보고 하나은행 쭉 걸어가지고 아무런 이제 블랙시트랑 뭐 그거랑 연관은 없었는데 그 사건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쭉 회사를 10년 몇 년 이렇게 다니다가 진짜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막 덴마크 행복국가 나라고 뭐 여기 이제 그 사진인데 뭐 미세먼지도 없고 너무 하늘도 막 너무 맑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가본 적도 없고 그냥 캐리어 하나 딱 다 이렇게 나이 먹어가지고 끌고 간 거잖아요. 그것도 뭐 제가 뭐 뭐 MBA를 하러 간 것도 아니고 아무런 밑도 끝도 없는 책으로만 읽고 내가 눈으로 직접 봐야 되겠다. 이제 책으로 본 거는 끝났고 내가 진짜 삶을 위한 학교인지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건지 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간 곳이고 하늘은 이렇게 맑고 너무 좋아. 날씨도 좋고 어쩌자기 이렇게 큰 하늘인가. 나는 딸랑 혼자인데 제가 이제 그 덴마크 간다고 하니까 제가 아는 지인이 시집을 하나를 그 선물해 줘가지고 그 비행기에서 읽었는데 고 있는 식구 중에 하나예요. 식구가 굉장히 지금도 보면은 너무 딱 그 적절하게 맞아떨어져. 캐리어 하나 막 그 길에서 막 달그락 소리 내면서 역에서 이제 학교까지 가는데 위치도 잘 모르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이 나이는 먹을 대로 다 커가지고. 그래서 교통편 이용하는 것도 솔직히 불편하잖아요. 다른 나라 가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지하철 환승하는 거나 이런 거는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니까 이렇게 쉬운데 이제 다 커가지고 기차편 하나 이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 가는 것조차도 뭔가 불편하고 불안하고 뭐 이런 거를 경험해보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또 하나의 약간의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뭔가 내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다가 나를 이렇게 뒀을 때 들린 머릿속에서 들리는 게 생각들도 있기도 하고 만약에 그런 이런 게 어색한 시간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편안하게 한국에서 이렇게 지냈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었고 그래서 어떤 그렇게 떠났다라고 했을 때 물리적인 환경에서 내가 이런 편안한 환경에서 벗어났을 때 제가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장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학교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덴마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막 좋은 디자인 돼 있는 그런 건물들 상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을 여기 원래 학교 전체 주인 가지고 있던 어떤 보면 뭐 지주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어떤 보면 일불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넘겨줘서 앞에 학교 가면은 학교 앞에는 이렇게 나무들이나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안정감도 있기도 하고 학교 앞에 이렇게 꽃밭 같은 경우도 있기도 하고 요가지 농장 바로 옆에 있는 꽃밭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사과 나무도 있고 사과 막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과 저희가 이제 주워가지고 사과 잼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두 명이 한 곳에 머물렀던 그 기숙사 방인데 이게 또 덴마크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좋은 디자인 그런 방이 아니고 굉장히 그 험블해요. 거의 우리나라 대학교 기숙사보다 약간 조금 어떤 우리 제가 아는 지인분들이 동영상을 보내가지고 고마운 마음에 찍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시면 자 여기가 너무 크다. 제가 지금 지내고 있는 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지저분하게 옷이 막 널려져 있고 룸메이트 인도 친구는 지금 시내에 나갔습니다. 군대 이후로 처음 접어는 이 집인데 벙크베드 위아래로 굉장히 지저분하죠. 희한하게 세면대가 방 안에 있어요. 면도도 하고 뭐 화장품들 완전 보면 굉장히 단촐해요. 책상이 있고 침대 있고 그냥 옷장 하나 있고 크게 다를 바가 없지요. 창문을 열면 이렇게 좋은 뷰를 쭉 볼 수가 있습니다. 바깥쪽도 쭉 생겼고 구장이고 뭔가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많았나 봐요. 막 불안정해 카메라가. 이쪽으로 어떻게 돌리지? 아무튼 제 모습은 아무튼 바깥에 보려나? 지금 댄싱 클래스를 마치고 샤워를 한 다음에 머리 약간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학교 안에 한 100명 정도가 이제 있어요. 좀 작은 사회죠. 100명이 같이 있는. 그래서
한 80% 정도는 덴마크 친구들, 20%는 이제 인터내셔널. 그래서 이렇게 작은 사회가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저는 이제 그 중에서 크로싱 보더스라는 인터내셔널들 이렇게 듣는 어떻게 보면 인터내셔널 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 이제 반이 있고, 여기 안에서 뭐, 그 덴마크 친구들은 영화 수업도 있고, 뭐, 포토그래피 수업도 있고, 저널리즘 수업도 있고, 뭐, 국제, 정치 그렇게 수업도 있고. 근데 덴마크 친구들은 당연히 덴마크어 수업이 있으니까 덴마크어 수업 듣는 친구들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택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동영상에 대했던 뭐, 이렇게 댄스, 춤추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덴마크 친구들이랑 이 인터내셔널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들어요. 영어 수업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좋았던 점은 이 친구들이 뭐를 이렇게 하면은 항상 뭐 이렇게 같이 해요. 같이 하는데 보통 물론 이제 꼭 한국이랑 이게 비교하기는 그렇지만은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같이 한다고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좀 이제 뭐 약간 뭐 이렇게 안 하겠다 그러면은 왜 안 하니? 이거 다 같이 하는데 같이 해야지. 뭐 이런 약간의 소셜 프레셔가 좀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근데 여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만약에 내가 하기 싫다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할 때 뭐든지 좀 같이 하려고 하는 노력들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하게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를 이렇게 어떤 이런 행사 같은 거라든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노래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하루는 궁금해가지고 약간의 교회 같기도 하고, 교회도 이렇게 노래 많이 하면서 야, 너네는 왜 이렇게 뭐만 하기만 하면은 노래를 그렇게 하니? 이렇게 옆에 있는 애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걔가 아무 그런 길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빅투게더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곰곰하게 이제 그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래. 노래를 같이 부를 때 아침에 막 일어나가지고 목도 잘 안 깨어져 있는데 피아노 반주에 맞춰가지고 한 100명이 목소리를 같이 이렇게 그 만들 때 굉장히 아침에 기분도 좋기도 하고 같이 있는 느낌이 좀 이렇게 들더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동영상은 학교에서 월요일날 저녁인가 화요일날 저녁인가 저희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합창 이렇게 수업을 따로 하는 건 아니고 노래 부르고 싶은 친구도 있으면은 합창을 이렇게 했던 시간에서 노래를 연습을 해가지고 노래 연습을 할 때 나중에 저희가 이제 오픈하우스 할 그 기회가 있었는데 막 가족분들이나 이렇게 다 초대해가지고 학교 수업들을 이런 거 배우고 있다 이런 거를 배웠다라는 거를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마을 주민분들 같은 거 다 초대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연습했던 노래들 이렇게 부르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동영상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보통 얘네들 이 노래 부르는 이 친구들 하나하나 표정이 굉장히 뭐라 될까 이 노래에 심취해져 있기도 하고 하나하나 표정이 막 다 달라요. 재밌기도 하고 그것도 재밌는 건 여기 물론 노래 가사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남자 친구들은 약간 노래 여기에 좀 이렇게 덜 젖어 있고 여기 상대편에게는 그 여자친구들은 굉장히 여기 노래에 이렇게 심취가 돼 있어요. 물론 노래 가사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 친구들 하나하나의 표정을 보시면은 자기가 노래를 잘 부르든 뭐 음정 박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 노래를 같이 부른다는 거에 그냥 기분이 이렇게 아이고 Signs that you ring a masquerade, and all the clubs you get in, you sing my name. You think you broke my heart, oh girl, for goodness sake. You think I'm crying on my own, well I ain't. And I didn't want to write a song, 'cause I didn't want anyone thinking I still care, I don't. But you still hit my phone up, and baby I've been moving on. And I think it should be something I don't want to hold back. Baby you should know that my mama don't like you, and she likes everyone. And I never like to admit that I was wrong. 그래서 노래를 하는 경험도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저는 물론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막 이렇게 회사 생활 하다가 회식 가서 막 이제 스트레스만 막 노래방에서 막 노래 불러가지고 그 다음날 막 목 아프고 뭐 이런 정도 아니면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음악 실기 시험 막 이런 게 스트레스에 이렇게 그래서 노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람들께 마음도 같이 해주고 굉장히 그 인생에 있어서 음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요소인데 그냥 뒤로 많이 좀 밀려나 있었다 그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좀 이렇게 됐었던 것 같고 여기가 또 이제 덴마크 친구들이 이렇게 탁구하는 이렇게 장면인데 이것도 이거를 보면서도 아 이게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겠구나라는 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영상 보시면은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탁구를 하면은 두 명이서 해가지고 점수 다 끝난 다음에 오케이 다음 선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 탁구도 이런 거를 이 친구들이 같이 하려고 하는 것들도 제 관찰자 입장에서 보니까 아 참 재밌다라는 게 이제 관찰이 됐고 요것도 이제 그 학교 앞에 이제 운동장에서 약간 소프트볼도 아니고 야구 같은 걸 또 이제 하는 건데 또 이제 이거는 또 어떻게 또 같이 할까 궁금해가지고 또 보니까 또 이렇게 줄을 또 이렇게 뒤로 쓰고 이제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공을 치면은 주자가 이제 나가가지고 1루에서 이렇게 2루, 3루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같이 움직여요. 쭉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뒤에 선수들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역시도 참 이렇게 같이 하는 걸 어쨌든 간에 그 만들어가지고 하는 장면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운동 같은 거 할 때도 남자들이 하는 뭐 축구, 여자들이 하는 뭐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다 같이. 그래서 일루에 막 한 이제 5명 있다가 우르르 갔다가 다 이렇게 들어오고 요걸 또 이렇게 같이 하다 그래서 제가 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관찰자 시점으로 다 동영상 찍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 친구들한테는 이제 뭐 일상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해 뭔가 같이 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요거는 또 이제 그 저희 학교는 매일 아침마다 밥 먹고 나면은 학교 청소를 저희가 다 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청소를 해주시는 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고용된 따로 있는 분이 아니고 화장실 청소 이런 거 다 하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청소 당번으로 그 여자 화장실이랑 그 샤워실 청소한다. 그러면 제가 들어가가지고 청소하는 거. 여자친구들이 뭐 한다고 하면 청소하고 청소 구역들 막 이렇게 너무 또 한 친구가 화장실만 청소하면 또 안 되니까 또 민주적으로 로테이션 해가지고 청소하기도 하고 이렇게 청소하다가 이 친구들이 또 흥에 겨우면은 그렇게 또 이렇게 또 그 춤을 춰요. 학교에서 이렇게 청소 안 하다가 음악 이렇게 크게 놓고 제가 중고등학교 생활할 때 저렇게 했으면 선생님이 달려오셔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저 혼자 만약에 음악 틀고 뭐 춤추기 시작했으면은 아 쟤는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같이 즐거워하는 것 같고 함께하고 막 즐거워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 친구들이 뭐라고 설명해 주지는 않았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관찰자 중에서 막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거를 학교에서 수업이나 이런 걸로 따로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일상생활 자체가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뭔가 민주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 학교 운영하는 것 자체가 민주적이구나. 민주적인 삶이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던 기회는 어느 날은 학교에서 어떤 예를 들면 뭐 2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이라는 그런 그 예산, 돈, 자원이 있는데 이 예산 자원을 다음 학기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너네가 지금 한 학기 학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을 거다. 그 부족한 게 뭐든 간에 됐든 간에 아이디어를 너네들이 기획을 해가지고 내고 그다음에 집행도 하고 사는 것도 사고 설치기가 필요하면 설치도 하고 이런 것들 다 해봐라 라고 그 선생님이 이제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애들이 막 다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야 우리가 날마다 파티하는데 스피커가 너무 좀 이렇게 구리니까 스피커를 새로 사자. 아니면 야 우리가 술 먹고 토스트 해 먹는데 토스트 기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토스터를 새로 사자. 그러니까 자기 그 니즈가 있는 것들을 막 이렇게 그 의견을 내가지고 지금 이 장면이 그 투표하는 장면이에요. 왜냐면 아이디어가 뭐 한 20, 30개 나왔을 거니까 의견들이 그 중에서 이제
고소해가지고 뭐 이 의견이 이렇게 하고 그 의견을 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하다라고 그 의견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수로 설명을 하면 이 친구가 이제 몇 표 나왔고 몇 표 나왔고 쭉 해서 예산이 이렇게 되니까 뭐 4개 아이디어까지는 될 것 같다. 근데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이 친구들이 낸 예산을 더해 보니까 예산이 좀 더 남는다. 그래서 원래는 5번 아이디어까지만 됐는데 6번, 7번까지 실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진짜 이 친구들이 물건을 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것들도 다 설치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나중에 보니까 다 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도 뭐 주민들이 자기 그 서울시가 집행해야 될 예산들을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것들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뭐 20살 나이에 이런 것들 학교 안에서 경험하는 것 자체도 되게 좀 이렇게 이채롭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학교 공간 안에 나이트박스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간에는 뭐 월요일부터 뭐 일요일까지 여기 공간에 가가지고 그냥 술 먹고 그냥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공간, 노는 공간. 여기 술도 학생들이 팔아요. 학생들이 팔고 나중에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술을 그 학기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돈이 많이 남았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남은 것도 역시도 학생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 돈을 어디에다가 기부할 거냐 이것도 또 이제 그 정하기도 했었고 막 낙서도 되게 많기도 하고 술 냄새가 쩔어 있어가지고 약간 냄새도 나고 그래서 막 탁자에 이렇게 막 낙서 같은 것도 엄청 많고 여기 파티하고 날마다 그냥 노는 장소예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술 파는 곳이고 술 먹는 게임 하고 이 친구는 술 먹는 게임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제가 막 369도 알려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또 밤에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만약에 우리가 학교 안에 이런 공간이 있으면 당연히 그 뭐 공간을 활용하는 것들이 뭐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을 텐데 이런 게 룰이 정해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막 밤 되면 날마다 이렇게 술 먹고 막 퀴즈 쇼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날마다 이렇게 들어오져 있어도 학교에서 잘 이야기 안 해요. 정리를 잘해라. 유리병이고 하니까 정리만 잘하고 청소만 잘하고 그런 이야기만 하고 11시 이후에는 음악 소리 안 들리게 문 닫고 뭐 이런 정도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스스로 그러니까 술 주문하는 것도 학생들이 주문하고 어느 날은 엄청 큰 트럭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이 친구들이 술 주문한 거. 그래가지고 술 창고에다가 정해놓고 술도 여기가 이제 핀테크가 잘 발달이 돼가지고 핸드폰으로 슥싹 하면은 결제되고 애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역시도 학교 안에도 당연히 조용히 자는 파가 있고 또 노는 파가 있잖아요. 아무리 덴마크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어떻게 보면 반사회 같은 것들을 해요. 반사회 같은 걸 하는데 그때마다 나오는 안건이 그거예요. 야, 조금 나이트박스에서 노는 애들 좀 조용히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쪽 판은 아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래서 한 주 지났어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애가 야, 나이트박스에서 노는 애들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냐? 따쪽에서 아니,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조용히 할 수 있고 우리 거기 장소인데 왜 이렇게 하냐. 이걸 한 3, 4주 동안 계속 그거가 이렇게 이슈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또 한국 사람 입장으로 또 이게 또 답답하잖아요. 열불이 나가지고. 아니, 예를 들면은 한국 사람 입장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저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월화수를 뭐 나이트박스 열고 목금토는 안 하거나 아니면은 뭐 시간을 정하거나 아니면 뭐 월, 수, 목 뭐 이렇게 하거나 이걸 좀 만나가지고 합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주마다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친구한테 야, 너네는 왜 이렇게 빨리 결정을 못 하냐. 월, 화, 수 하든가 아니면 월, 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든가 좀 이렇게 결정을 하지. 답답하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 얘기가 딱 이거였어요. 아니, 대화를 해가지고 충분히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왜 그걸 규칙을 지금 바로 정하냐. 우리는 규칙을 정하는 순간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또 듣고 나니까 또 뭐 신놈들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근데 웃긴 거는 뭔지 알아요? 졸업할 때까지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 좀 내가 그 친구 앞에서 내가 감동했다 그 이야기는 안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막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 돌아갔던 하나의 이제 요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술 먹고 놀 때 막 이제 노는 거예요. 막 이렇게 술 먹고 놀면은 그 다음날 막 이제 아침에 이제 아침 열기 모닝 어셈블리 할 때 이제 늦게 나오는 애들도 있긴 하는데 선생님들이나 뭐 그런 선생님이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말을 하진 않아요. 너는 술 너무 많이 먹었던 게 다만 유리병 밖에 나와 있거나 이런 거 청소 안 되는 것만 이렇게 이야기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덴마크 전형적인 그냥 식사예요. 식사인데 처음에 한 달은 괜찮더라고. 뭔가 약간 몸에 좋은 거 먹는 것 같고 막 그랬는데
너무 이제 이렇게 단 거 짠 거 뭔가 머리를 딱 때리는 MSG 맛있는 거가 없고 이게 날마다 온도도 그냥 민지기단 정도도 아니고 다 차가워.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 이게 인간으로서 정말 참 힘든 거다. 근데 더 힘든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제 룸메이트가 이제 인도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부모님들이 다 막 그 법률 집안이야. 근데 자기는 영화를 하고 싶었어. 그래서 대학교는 어쨌든 간에 법률 대학 거기 갔는데 결국에는 발리우드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막 중감도 그래서 자기가 평생에 한 번 이제 바깥으로 나온 자기 그 인도 대륙을 나온 거래요. 그 친구도 이게 나이가 좀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채식을 하는 이제 친구죠. 베이터리안 뭐 다이어트도 안 먹고 이런 친구인데 그래서 분명히 그 베이터리안을 위해 가지고 요리를 따로 해주긴 해줘요. 근데 더 많은 사람이 이제 일반 그 식사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신경이 좀 이렇게 덜 쓰였겠죠.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뭐 계란도 들어간 요리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이제 계란도 안 먹는 뭐 이런 건데 좀 이렇게 섞이기도 했었다. 그래서 이걸 한 두세 번 이야기했는데 뭔가 잘 안 고쳐졌나 봐요. 그러니까 나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먹으니까 인식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은 또 이렇게 우리가 밥 먹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한테 야 내가 이런 여차저차 해가지고 있는데 그냥 안 고쳐지더라. 그래서 그냥 귀찮으니까 나 이야기 안 할래.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가 끝나기 무섭게 딱 그 건너편에 있는 앉아있는 친구가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야, 너 이게 이런 그 어려운 이런 과정, 스트러글 이런 거 없으면은 우리가 바뀌는 것도 진보고 이런 게 없다. 그래서 너가 지금 덴마크어를 못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너가 이야기하러 갈 때 내가 같이 이야기하러 가줄게. 그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 역시 또 이제 저도 이제 거기서 이거 밥 먹고 있다가 또 머릿속에 또 띵 들어온 게 또 숟가락이 아니죠. 이 포크랑 나이프랑 딱 넣고 이 친구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구나. 생활 속에서 또 느낄 수 있었던 거 하나 있었던 거고 여기가 또 이제 즐거웠던 거는 아까 뭐 이렇게 함께하고 뭐 이렇게 즐겁게 하고 뭐 하는 게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매 주마다 파티를 해요. 파티를 하는데 파티를 이 친구들이 또 스스로 또 오거나이징을 또 해야 되거든요. 자기 주제도 정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뭐 80년대, 어떨 때는 뭐 해리포터 주제,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올림픽 이게 지금 이제 토고 파티라고 하는 걸 주제로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올림픽을 주제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파티를 할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궁금하고 있다가 이제 식당 문을 열어가지고 쫙 이렇게 봤는데 그때 펼쳐진 그 광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얀 옷 그리스 사람들처럼 다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침대볼 다 이렇게 빼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 해가지고 지금 횃불 들고 있는 게 진짜 그리스 그 저기 올림픽 할 때 한국 마라톤 하는 애가 딱 이렇게 뛰고 와가지고 막 죽으면서 막 이렇게 주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횃불 막 음악 틀어놓고 그 올림픽 음악 똑같이 틀어놓고 횃불 해가지고 그 5종 경기 이런 거 똑같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기 친구들 막 월계관 만들고 해서 되게 뭐가 없단 말이에요. 학교 환경이기도 하니까 뭐가 없는데 그 안에서 막 쥐어 짜놔가지고 막 이렇게 창의력을 이렇게 발휘해내고 막 뭐 해리포터 이런 거 한다 그러면 또 그 안에서 또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요거 자체가 여기 안에서의 작은 사회지만 즐겁다. 같이 하는 것들 스스로 이렇게 즐겁게 하는 것들 누구가 막 이렇게 시켜가지고 야 우리가 지금 토크 파티 해야 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입고 있어 이런 거에 대한 프레셔도 없기도 하고 또 이 친구들이랑 또 이게 하나 또 이렇게 즐거운 또 추억은 제가 2016년에 그때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또 우리나라에는 한참 겨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촛불 이런 거 하던 시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신문이 쭉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데마크 신문도 오고 뭐 BBC 이렇게 신문도 오는데 어느 날 진짜 그 메인 커버에 대문짝만하게 최순실이랑 그 우리나라 대통령 사진이 빡 이렇게 여기 다음 커버도 아니고 진짜 그 앞에 있잖아요. 앞에 커버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그 정치에 대한 관심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나는 거냐? 너네 막 읽어보니까 막 왜냐면 이제 한국어가 이제 영어로 이렇게 번역돼가지고 딜리버리 되다 보니까 이렇게 축약돼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막 뭐 미신을 뭐죠? 무당? 뭐 이런 신 이런 거에 이게 취해가지고 뭐 이런 거 들었다 뭐 이런 걸로 막 이렇게 되는. 왜냐면 그때 자체도 이 최순실이 어떤 사람이 이런 거가 이렇게 다 막 뭐 이런 사람이다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혹해가지고 뭐 이렇게 됐었다,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막 물어보면은 솔직히 저도 이제 그 한국 뉴스만 보지 그 사건의 이제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보러 있다가 계속 물어보고 답해주고 저도 이제 공부해가지고 막 답해주고 이게 나중에 귀찮으니까 야, 내가 이제 계속 이렇게 수염을 기르다가 나중에 한국에 뭔가 좀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그때 내가 좀 수염을 이제 확 다 밀겠다. 그때 나한테 좀 이렇게 물어봐라. 그 중간에는 지금 계속 역동적으로 뭔가 바뀌고 있으니까 내가 그때그때마다 업데이트 하기는 힘드니까. 그리고 나도 잘 모르겠다.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사정이 여기 다른 막 저기 막 덴마크 어딘가에서 막 도망쳐 있다고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복잡하니까 나중에 그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내가 수염을 이제 확 자를 테니까 그때 와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쭉 있는데 저에 딱 있는 동안에 뭔가 이렇게 탄핵은 제가 한국 돌아와가지고 선포가 됐고 뭔가 좀 이렇게 그거가 된 거가 좀 이렇게 한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뭐죠 그 국회에서 이렇게 그 의결된 거에 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면도를 이렇게 확 하고 애들이 이제 이렇게 여차저차 됐는데 아직 해결은 되진 않았고 한국 돌아가면은 뭔가 또 이렇게 일이 좀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 20살 그 21살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이야기한 기회도 있었고 이 친구들이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데마크 친구한테 제가 그 베랑크 전술 요거를 또 이제 데마크 친구한테 설명드리는 건 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그 강변을 하더라고. 아, 미국에 이렇기 때문에 북한은 너무 이렇게 푸시를 하니까 이 북한 입장에서는 벼락꽃 전술로 이런 걸로밖에 할 수밖에 없다. 그걸 또 이렇게 그 토론하는 기회도 이제 있기도 했었고, 요 사진이 제가 이제 요로 막 이렇게 너무 이제 이 학교에서 경험한 것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아 내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은 너네 같은 이런 학교를 한국에서 만들고 싶다라고 애들한테 막 이렇게 술 먹을 때마다 파티할 때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들 이렇게 신기했나 봐요. 아유 참 한국에서 오네 요 신기하다 얘. 그래서 저희 학교는 학기말 때 잡지를 만드는 게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포토그래퍼 그 수업 듣는 친구들이 사진 찍고 저널리즘 친구들 인터뷰하고 막 학교에 이제 학교 생활하다 보면은 신기한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인터뷰도 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뭔가 잡지를 만드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아 요 친구가 신기하니까 한국 가서 학교 만든다고 이렇게 신기하니까 이 친구를 인터뷰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인터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한다고 막 대충 이제 인터뷰는 하고 나중에 사진이 필요하니까 도서관에 오라고 이제 사진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게 이제 그룬트비 사진이고 막 이렇게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포즈를 막 이렇게 취해보래요. 그래서 막 이렇게 취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이제 손에 여기 이게 노란색 그 세월호 팔찌가 있었어요. 팔찌인데 이 친구들이 막 하다가 이거 이게 눈에 띄었는지 야 이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차저차해가지고 뭐 이제 이런 거야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또 이제 그 상황이 너무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만약에 그 세월호 친구들이 똑같이 자라가지고 학교를 갔으면은 이 친구들은 똑같아요. 나이 거의 비슷한 나이. 2년 뒤에 가지고 대학교 가가지고. 근데 이 상황이 너무 웃긴 거예요. 덴마크라는 나라에 이 친구들이 태어나가지고 그 중에서도 뭐 인생 학교, 뭐 삶을 위한 학교에 와서 프로젝트를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해가지고 지금 이 한국에서 와서 뭐 학교 만드는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 장면이랑 그 너무 대비가 되기도 하고 설명을 해줬는데 그날따라 또 영어는 또 더럽게 또 안 돼가지고 막 설명하는데 막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이만큼인데 이게 전달되는 게 이만큼이고 근데 또 웃긴 거는 내가 설명을 확 그나마 또 열심히 해줘도 근데 그 친구를 왜 못 구했니 뭐 이런 거라든가 막 하니까 너무 또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잘못한 건 아닌데 그 안에서 막 복잡한 그런 감정들이 막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 되게 어처구니 없는 이 아름다운 이 광경이란 그 친구들 영어는 또 안 나오고 막 설명은 또 이 친구들한테 막 더 해주고 싶기도 하고 근데 이 친구들은 또 뭐 영문은 모르니까 막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막 이렇게 설명하다가 너무 그 막 이제 감정이 북받치니까 그 친구들 앞에서 이제 운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뭐 나이 막 20몇 살이고 나는 막 한 뭐 40이니까 그 친구들이랑 뭐 거의 인생이 두 바퀴가 이렇게 차이난 그 사람들인데 그 앞에서 막 이제 감정 북받쳤는데 이 사진 찍는 친구가 이거를 이제 원래는 요게 이제 앞에 있는 거가 이제 A컷이고 막 이걸 계속 이제 찍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한 열 몇 컷 되는 건데 쭉 된 걸 저한테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막 이제 이제 뭔가 마음으로는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아도 주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느낌도 해서 뭔가 위로받는 느낌도 이제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경험을 저한테 줬던 공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니는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두고 또 물리적으로 덴마크라고 하는 굉장히 먼 나라로 옮겨가가지고 이런 것들을 느꼈는데 이런 경험을
꼭 진짜 막 데마크 쪽에 사람들 다 보내가지고 거기 학교에 가가지고 경험하는 것보다도 우리 안에서 아니면 내가 그 두 발을 붙이고 하늘을 이고 살아야 되는 한국에서도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조카도 많은데 나중에 조카들이 자랐을 때 이런 환경이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이제 한국을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한 움직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만약에 한국에 갔을 때 좀 이렇게 시작해 봐도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 오긴 왔는데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뭔가 우리가 이제 뭐 학교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긴 하지만 그런 거를 시작하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데마크의 뭐 100 몇십 년의 역사에 대한 문맥이 또 있는 거고 한국이라고는 또 문맥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한국에 이제 막 돌아와가지고 데마크의 경험을 공유를 했을 때 그때가 이제 막 그 탄핵 그게 이제 끝나는 시기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또 한국에 또 약간의 또 인기 키워드가 휘기 이런 거였어요. 막 코코아, 막 촛불, 뭐 이런 막 스웨터, 뭐 이런 거 가지고 데마크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미 답정너예요. 거기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데마크가 왜 행복한지에 대한 그거를 비밀을 빨리 이야기를 해줘. 뭐 교육이고 이런 거 다 뭐 필요 없고 그 비밀을 알려달란 말이야.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결국에는 이런 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러는데 이거가 막 뭔가 충돌되는 느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랑 여기 계신 분들이 듣고 싶은 거랑은 뭔가 이렇게 합치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하는 거는 좀 그 뒤부터는 좀 이제 기회를 좀 줄였던 것 같아요. 원래도 경험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좀 책을 써가지고 한국에다가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한국 오기 전에는 나름 그래도 내용을 좀 이렇게 많이 썼는데 한국 들어와가지고는 한자도 못 썼거든요. 지금도 그거를 막 더 업데이트하거나 아니면 더 살을 붙일 생각은 하고는 있지는 않고 그런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노력을 해봐야겠다는데 혼자 힘으로는 당연히 힘에 부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같은 시기에 다른 학교에 있었던 분들이랑 한국에서 좀 이런 거를 이런 게 필요하다 아니면 이런 철학이라든가 가치에 대한 것들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보면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좀 시간도 좀 더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름도 자유학교라는 이름을 갖기도 하고 자유학교 이름 짓기 전에 굉장히 많은 후보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 이름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 자유라는 곳에다가 자기 이유를 라는 뜻도 부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모토 같은 것도 필요하기도 하니까 좀 오랜 시간 동안에 이야기해서 쉼과 전환을 위한 안전한 실험실이라는 모토도 정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2017년 12월 16일이죠. 12월 16일이면은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날이기도 하죠. 그리고 2018년 1월 6일까지니까 약 한 2주 정도, 10일 정도 시간 동안에 이렇게 한 약 20명, 25명 분들이랑 처음 자유학교를 열어가지고 2주 동안의 시간을 지냈고 여기 장소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중학생들 6, 7, 8 친구들이 가는 인생학교 애프터스콜레 꿈틀리 강화도에 있는 꿈틀리 학교를 빌려가지고 시간을 쭉 이렇게 지냈는데 그러면은 거기 안에 시간 어떤 게 지냈느냐 물론 이제 이 영상 담고 있는 영상이 그 안에 있는 시간을 전체적으로 다 전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래서 횟수로는 2년 전, 횟수로 3년 전인가요? 횟수로는? 그죠. 횟수로는 16년, 그러니까 걸쳐 있어가지고 좀 약간 우리 항상 카운트 할 때 애매하긴 하는데 어제, 그러니까 이제 요거 자료, 그제 자료 준비하면서 막 동영상 보니까 옛날 생각 새록새록 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 장면 하나하나를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약간 좀 느낌만 좀 이렇게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하나를 막 이게 어떤 장면이고 설명드리지는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 이제 덴마크 얘기 그만하고 한국은 한국이지 않냐. 덴마크는 한국이랑 다른데 막 계속 이렇게 덴마크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근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덴마크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한국에다가 하자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덴마크가 가지고 있는 가치도 분명히 우리한테도 있고 우리도 만들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막 복사해가지고 오는 그런 거 이렇게 서로 통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얘기를 하면서도 저는 우리 나랑 같이 생활했던 덴마크 친구들한테 너무 보여주고 싶더라고. 더 재밌기도 하고 더 의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사 선생님한테 지금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뭐 그나마 어떻게 뭐 뿌리라고는 하긴 그렇지만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 우리 프로그램들이 훨씬 더 재밌고 막 더 재밌다기보다는 다른 모습들 더 컬러풀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좀 우리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뭐 이런 교장 선생님이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2기 했을 때는 또 덴마크 학교 경험했던 분들도 자유학교 오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그분들이 이제 해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덴마크 학교보다 더 좋았던 것 같다. 왜냐면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충분히 한국 분들이 덴마크 뭐 성인 인쇄학교에 경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희망의 씨앗을 발견한 것 같고 저희 이제 자유학교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조르바의 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서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어떤 뮤직비디오 같은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래서 자유학교 안에서 평소에 이제 안 추던 춤도 굉장히 많이 추고 안 쓰던 몸도 많이 쓰고 제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라든가 이런 생각 같은 경우도 많이 깨우기도 하고 웃기도 많이 웃고 울기도 많이 울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제 이러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약간의 이제 거의 1년의 이제 텀이죠. 다시 2018년 12월 25일 이게 또 어려운 날짜예요. 크리스마스. 저희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날짜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먹고 자고 이렇게 하는 거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공간을 저희가 활용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꿈틀리 학교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다 마치고 이제 졸업을 하면은 그 학교가 이제 텅텅 비니까 그때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크리스마스 이렇게 전으로 돼 있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죠. 올해랑 걸쳐 있긴 하지만 25일 2009년 1월 1일까지 해서 약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자유학교 2기를 했었고 요 사진은
그러니까 연말에서 이제 연초로 넘어가는 그때 이제 파티를 할 때 각자가 좀 이렇게 차려입고 그다음에 그 작은 음악회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뭐 그 공연, 뭐 노래, 연주면 연주, 뭐 이런 것들.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를 저희가 사전에 노래를 연습해 오세요. 아니면 뭐를 하세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해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날 그 전날에 이런 작은 음악 같은 것들이 이제 있을 텐데 연주할 수 있는 사람 거기 이제 피아노도 있고 뭐 기타도 있고 대충 이제 갖춰져 있는 것도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은 이제 그 자원자분들이 이제 쭉 있어가지고 굉장히 프로그램이 다채로워요. 그래서 그 유튜브 틀어놓고 막 이제 뭐 그런 그 트로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저기 기타로 자기 자작곡 그 발표하신 분도 있고 피아노로 이제 듀엣곡도 있고 뭐 우쿨렐레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쇼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쇼가 딱 이제 끝나고 나면은 저희 나름대로 또 이제 파티도 하고 파티할 때 저희가 또 이제 스윙 춤도 가르쳐줘가지고 또 춤도 추고 또 하얀 코끼리 게임이라고 게임 그 선물 교환하는 게임들도 하고 그래서 또 운동장에서는 캠파이어도 하고 그 캠파이어 불은 또 일기 자유학교 그 자유인들이 와가지고 또 파티 하는 동안은 파티 집중하라고 해서 캠파이어 쭉 이렇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이제 파티 어느 정도 끝나고 밖에 나가면은 불 확 이렇게 질려져 있고 거기서 이제 고기도 구워 먹기도 하고 좋아하는 음악 이제 한 곡씩 틀기도 하고 하늘 보면은 강화도니까 뭐가 많겠어요. 별이 그냥 쫙 이렇게 있고 그래서 멋지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구보다 멋있게 그 연말이랑 그 연초 이렇게 그 보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 그리고 이제 2019년 3월 28일 봄이죠. 봄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요때는 이제 3박 4일로 짧게 그리고 서울에서 기존에는 이제 강화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하다가 요때는 이제 봄이니까 좀 청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또 이렇게 프로그램 한번 운영해봤어요. 근데 청춘이라고 해가지고 뭐 39세 나이로 저희가 자르진 않았고 자기 스스로가 청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이제 오실 수 있도록 해서 쭉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했었고 요 장면은 그 이렇게 시 쓰는 장면이에요. 시 쓰는 장면인데 자기가 그냥 시 한 편을 다 완성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저부터 이제 출발해가지고 한 줄 제가 딱 적잖아요. 시상이 뭔가 떠올랐어. 그래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늘이 푸른데 나 혼자 어쩌 이렇게 하늘이 넓은 거 어쩌냐 한 줄 써요. 종이를 넘겨. 그럼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보잖아요. 이런 시구나.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이 쓰고 쭉 이렇게 돌아가지고 저한테 다시 돌아올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시가 하나가 이제 딱 완성이 되고 제목도 이렇게 적고 이제 낭독도 하고. 그럼 어떤 시는 처음에 시를 썼던 사람의 의도랑 다르게 엉뚱한 결말에 도달한 시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멋있게 그 의도돼 끝나는 시도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그 따끈따끈한 그런 거죠. 저번 주는 선생이죠. 27일부터 30일까지 목금토일 여기도 똑같이 3박 4일인데 저희 그 자유학교 원래 본 프로그램 중에 레츠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로컬 에너지 뭐 트레이딩 시스템 뭐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기본 철학은 누구나 사람들이 배울 수 있고 누구나 가르칠 수 있고 누구나 배우고 싶은 게 있고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고 누구나 선생님이고 누구나 교사고 누구나 학생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요리를 잘 못해가지고 심지어 그 달걀 가지고 뭐 후라이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잘 못하는데 이런 걸 좀 이렇게 배우고 싶은 그런 니즈도 있어요. 근데 또 반대편에는 설마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배우고 싶겠어? 이런 분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적어놓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매칭이 되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되게 쉬운 건데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냥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 이렇게 발견하게끔 하기도 하고 이렇게 관계 맺음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근데 보통은 그런 거를 저기 2시간으로 이렇게 되게 짧게 해요. 그래서 뭐 30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짧게 끝나고 그래서 이런 게 약간 좀 이제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그럼 그거를 쭉 이렇게 늘려가지고 3박 4일 동안 레츠만 다 하자.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 참가자분들이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것도 쭉 이렇게 받아가지고 듣고 싶은 거 해서 조금 인기가 없는 거는 좀 폐강도 시키고 저녁 시간으로 이렇게 야간 대학으로 밀어넣기도 하고 이렇게 정시로 된 것들은 이렇게 클래스를 정해가지고 사람들이 쭉 이렇게 진행을 해서 자유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자유학교가 딱 뭐 이렇다라고 뭔가 마침표를 찍어가지고 뭐 이런 모양이다라고 설명드리기가 아직까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막 이게 자유학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섞여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유학교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은 그때부터 제가 이제 고개를 한번 딱 숙이고 이렇게 들면서 이거 어떻게 어디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으로 이분을 잡고 설명을 해줘야 되나 이런 게 숙제로 좀 이렇게 남아 있는데 한 반 정도는 답을 가지고 있는 거는 내가 아니면은 자유학교 운영하는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이렇게 매끈한 그런 카피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는 좀 그 힘에 부치더라. 좀 효과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자유학교를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람들의 언어로 그 사람이 경험한 걸로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해주는 게 가장 적절하게 자유학교가 소개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약간의 피라미드 전략으로 다단계 전략으로 천천히 속도를 가지고 튼튼하게 늘려가는 게 우리의 그 속도와 방향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학교를 하는 제 스스로의 자기의 이유는 제가 경험했던 어떤 그런 덴마크에서 경험했던 그런 거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랑 같이 호흡하는 사람들, 아니면 나랑 같이 사는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만들고 싶은 그런 이유가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사회문화적으로 저번에 깔렸으면 좋을 것 같고 그거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저 혼자 막 신나가지고 저 혼자의 막 추진력으로 막 미쳐 날뛰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좀 같이 만드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면 좋을 것 같고 그걸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함께 좀 이렇게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유학교가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해서 요거에 대한 거를 영향을 같이 공유하시는 분들이 자기만의 자기 이유로 스스로도 자기 이유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진짜 A라는 사람의만 버전의 자기 이유 학교, B라는 사람의 버전의 또 자기 이유. 그러니까 저희가 덴마크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자유학교를 하는 것처럼 자유학교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도 또 이렇게 자기 이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노력들이 많아지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런 노력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연말에 이제 또 그 저희 정기 자유학교 프로그램들도 좀 이렇게 준비도 열심히 앞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또 이제 50+ 세대분들이랑 만나는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도 열심히 또 준비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회들도 잘 살려서 자유학교 좀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또 내년에는 그 실제 그 보세 4K 스쿨에 한 달 정도 이렇게 가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공유하는 분들이랑 좀 미리 같이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